안녕하세요. 감성 엔잡러 주부입니다. 사람의 눈은 최고의 렌즈라고 하잖아요. 집에 편하게 누워서 예쁘고 힐링할 수 있는 영상을 보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산책을 하면서 내 눈에 직접 담아 간직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찍는 사진과 영상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는 것보다 못하지만 비슷하게라도 담고 싶은 마음이 크답니다. 제 기준에서 만족스러운 영상은 오래도록 내 눈에 또 마음에 남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최근에 크라우드웍스에서 진행하는 데이터 라벨링 심화 검수자 양성 과정 교육을 마쳤는데요. 검수자 양성 교육을 마치면서 데이터 라벨링만큼 데이터 라벨링 1의 검수자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시겠다 싶어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이터 라벨링 일감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 업무죠. 예를 들어 사진, 음성, 수집을 하는 업무가 그것입니다.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건당 지급 금액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요. 일감이 많지 않고 한 사람에게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소득을 내기엔 좋지만 꾸준히 일감이 있지 않아 장기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라벨링입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AI에 주입해 잘 학습될 수 있게끔 데이터 라벨러분들이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제가 진행했던 데이터 가공, 데이터 라벨링 작업 종류와 단가는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데이터 라벨링 시작 방법과 교육, 일감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와 총정리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검수자분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수가 적고 음지에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기분 탓이겠죠? 제 영상에 50대 검수자분이 고맙게도 장문의 글을 남겨주셨어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조언도 있으셨고 당부의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제 두 영상에 길게 작성하신 댓글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검수자는 데이터 라벨러분들이 작업한 내용을 의뢰한 기업에 납품하기 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떠한 작업도 검수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데이터 라벨링 업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이드를 숙지하고 충분히 공부하고 작업을 하시지만 일을 하다 보면 가이드 내용이 없다거나 애매모호한 것들에 대해 실수가 조금씩 나오기 마련인데요. 그 잘못된 작업이 된 내용 그대로 AI에 학습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작업한 사진은 데이터화돼서 AI에 주입이 됩니다. 작업자의 실수와 최종 검수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조금의 오류 부분 때문에 원하는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수 과정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데요. 데이터 라벨링은 반복하다 보면 익숙한 과정들이고 진입이 쉽기 때문에 활동하는 인원이 많지만 검수자는 인력이 데이터 라벨러 분들보다 현저히 적은 것이 현실이라고 해요. 단가의 경우도 데이터 라벨러 분들과 같거나 혹은 높은데요. 일의 난이도도 프로젝트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개개인별 능력에 따라서도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프리랜서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작업한 결과물들에 대해 추가 검수가 필요 없다고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 좋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이 분야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데이터 라벨러 분들도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검수자 과정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댓글을 남겨주신 검수자님께서는 데이터 라벨링 1을 주는 사이트에서 교육을 마치셨고 이메일로 검수자 권유 메일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연령대가 50대 분이시고 현재는 장기 프로젝트에 검수자로 일하고 계시고 하루에 한 번씩 메일로 작업물이 전달이 되고 120에서 130 정도 수입을 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제작했던 데이터 라벨링 단점 영상에 고정 댓글로 해놓았으니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 60대에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 활동하시는 분께서 조언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말씀하시길 매일 가이드 공부를 하고 업무를 시작해야 하며 모르는 건 꼭 질문을 하고 질문 내용도 PPT로 따로 저장해서 공부하시도록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교육을 진행할 땐 교육만 받고 끝내지 말고 공부도 꼭 따로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멋진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제 채널에 찾아오셔서 다른 영상에 당부의 글을 하나 더 남기고 가셨어요. 각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모든 교육을 한 번씩 다 들어보고 교육을 하고 나면 이메일이 계속 오니까 그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일단 지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지는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고 하시며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계속해야 한다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일당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루 대여섯 시간 정도 일하고 6, 7만원 수입이 있다고 하시네요. 저는 검수자 교육을 크라우드웍스에서도 받았고 이번에 채용된 업체에서 검수자 교육을 받고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교육할 때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 바로 가이드 숙지, 가이드 공부입니다. 가이드를 꼼꼼하게 보고 일을 진행해야 함은 강조를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특정 사이트의 교육을 받고 권유 이메일을 받아 검수자 일을 시작한 케이스고 데이터 라벨러분 중에 유리녀스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작업자로 일하시다가 검수자 권유를 받고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구직 사이트로도 지원해서 검수자 교육 받고 시작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총 3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검수자 교육 과정을 진행해보니 검수자는 작업물을 납품하기 전에 최종 검수 단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가이드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애매할 수 있는 부분도 업체에서 정한 기준을 더 명확히 해야 하며 이전에 문제가 됐던 것들도 꼼꼼하게 미리 파악해야 하고 작업자와 실제 데이터를 담당하는 분들과의 소통이 잘 되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의 창구가 없으면 만들어 달라고 검수자분들이 요청하기도 하고 실수가 없도록 질문하기를 두려워 말고 공부를 많이 하고 꼼꼼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곳에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실수 없이 일을 수행하다 보면 작업자에서 검수자로 업무 변경이 될 수 있으니 이 일은 내가 하는 만큼 돌아오는 게 맞는 것이죠. 저도 이번에 검수자 활동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큰데요. 좋은 결과를 얻어서 검수자로 활동한 경험도 함께 나누고 싶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 검수자 일감은 알바몬 공고로 지원을 했고요. 크라우드웍스의 검수자 심화 과정 교육은 이 업무가 채용되는 그 시기에 비슷하게 교육이 시작되어서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22년 6월 중급 교육을 들었던 저로서는 교육과 실습은 겹치는 내용이 많았고요. 후반부에 검수자 과정이 추가되고 검수자가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나 이전에 실습한 내용에 대해 검수의 전산 실무 교육이 추가되면서 이렇게 업무를 하는구나, 다른 시점으로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22년 중급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은 앞단에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도 두 번째라고 검수 통과는 훨씬 수월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나니 검수자 배지를 주셨어요. 저는 자격증을 따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증 부분만 제외하고 모든 배지가 꽉 채워져 있어 크라우드웍스에서 활동을 해본 적은 없지만 약간 드래곤볼을 얻은 느낌이에요. 앞으로도 과연 내가 크라우드웍스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자격증 취득은 밀어놓았고요. 아직 어떻게 자격증이 쓰일지 잘 모르겠어서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는 당장 시작하는 검수자 업무에 더 신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자격증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방법도 나쁘지 않으니 잘 준비하셔서 고급 인력이 되시길 바랄게요. 물론 업체에 채용이 된다면 일을 직접 주는 곳에서도 교육을 따로 해주시기 때문에 데이터 라벨링은 굳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일을 주는 곳에서 실무 교육을 하니 교육을 안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일에 지원하는 것을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번에 지원한 곳에 검수자 교육을 받고 테스트까지 마친 상태예요. 프로젝트 기간은 일단 올해 12월까지라고는 하는데 작업자분들의 일을 하는 속도에 따라서
검수를 소화하는 속도에 따라 일정은 더 빠르게 종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어느 정도 들여야 하는지도 전혀 가늠이 안 돼요. 그리고 유튜브 수익 창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절차가 왜 이렇게 많은지 계좌 등록 등등이 진행이 안 돼서 유튜브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 기준으로 유튜브 수익은 174달러, 22만원 정도고요. 쿠팡 파트너스에도 수익이 발생되고 있어 이건 여러분들과 함께 달성한 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데이터 라벨링을 하면서 예비 데이터 라벨러, 현 데이터 라벨러 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처럼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위드미는 제가 진행해보고 싶었던 컨텐츠였는데요. 저는 나름 제 채널과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계신 구독자분들께서 데이터 라벨링 현역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알아보기 위해서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낯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감성 엔잡러 주부로 더 유익한 정보,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